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렇죠. 2차 전지를 분석을 했다가 요새는 분석을 잘 안 합니다. 삼성 SDI 빼고는. 삼성 SDI는 조회수가 나와서 하는 거고 LNF, LG엔솔, SK이노베이션 이거 잘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중기 투자자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는 매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매도 의견 내니까 조회수도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렇죠. 한지도 오래됐고 구독자의 요청도 있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종목이니까 이제 구독자 요청이 있어서 합니다. 오늘 날짜 2024년 3월 3일 일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왜 이 종목을 매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주식공학자는 중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기라는 게 사실 반년에서 3년이거든요. 근데 3년은 뭐 장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한 3년, 우리나라 주식은 3년, 4년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모멘텀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중기 투자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 저는 중기 투자자가 한 10년 투자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번 장세가 시작되면 10년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기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가 계속 상향으로 가는 그런 종목만 매수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락세에 있는 종목은 저는 매수 추천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자나 성장주 투자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가치를 믿고 그렇죠. 또는 성장을 믿고 하락해도 예, 계속 물타기 하고 그러는 분은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이고 저는 중기 투자자거든요. 아무리 그 종목이 좋아도 삼성전자라도 저는 하락하면 뭐 매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 주식공학자 채널의 특징이에요. 그런 거를 인식하시고 제가 매도 의견 내더라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추세가 하락세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LNF, LG엔솔, SK이노베이션 제가 매수 타점 제시는 못하고 손절 라인하고 익절 라인 뭐 정도 제시하니까 그 분석 한번 보시죠. 이거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시고 욕은 하지 마십시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하락하면서 그 아래 이제 주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월봉상 하락세입니다. 월봉상 하락세고 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중기 투자자로서 중기 투자자라는 게 이제 추세 추종하는 거죠. 추세가 하락세라고 보고 매수 추천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주봉을 보면 주봉 까만색 전환선이 이제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서 하락하는데 지금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반등이 들어와서 빨간색 기준선까지 반등했어요. 어느 정도 반등은 된 거예요. 기준선까지 반등했습니다. 일봉 보시죠. 일봉은 지금 일단은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일단 하락세거든요. 하락세에서 지금 반등이 세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반등해서 있는데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지금 자세 역전되고 있습니다. 반등이 세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그렇죠. 주가라는 거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게 세력이 사서 올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일단은 구름대 아래에 있으니까 구름대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접근은 보수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NF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파동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LNF는 이거 파동 세기가 만만한 건 아니에요. 지금 뭐 간단히 세 보면 여기까지 A파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B, C. C파 진행 중에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기 따라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 C파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C파동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A파로 보는 건 너무 짧고, A파동, B파 반등. 그렇죠. B파 반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C파동인데, 저 C파동이 여기서 끝나느냐, 뭐,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쌍바닥은 짚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20주선 돌파하면 또 주가가 상승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물리신 분은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으로는 이제 차트가 안 잡혀요. 일봉은 너무 이제 스팬이 넓고 그래서 일봉 보면 저 여기가 손절 라인인데 손절 라인 전에 쌍바닥을 잡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여기 손절을 했어야 될 라인은 18만 원이에요. 그래서 18만 원까지 올라서면 그러면 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뭐 21만 원 이렇게 노려볼 수도 있지만 지금 장세 성격상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상승 전환하기는 아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보면 한번 볼까요? 저 월봉은 단기 저점은 잡았네요. 그래서 단기 저점은 잡았고 주봉상도 지금 반등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장기는 좀 약하긴 하지만 일봉상은 이제 반등하고 좀 조정세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기도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조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렇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빨간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많아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요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카카오 경우 보니까 이렇게 매수했다 치더라도 꼭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은 좋은 편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은 좋은 편인데, 그러면 이렇게 아시죠? 지금 보면 5일선을 깬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LNF는 하락세라고 보고 5일선을 몸통으로 깨면 매도하는 걸로 하시죠. 아니면 5일선을 몸통으로 깨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11선 깰 때 매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은 그렇죠. 주봉으로서는 뭐 지금 사실 손절가를 정해봐야 무의미해요. 손절가는 13만 원이니까 여기가 손절가고. 그리고 그렇죠. 이게 반등한다 치면 이게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냐. 원래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등했다 볼 수도 있어요. 반등했다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봉으로 봐서는 20주선에서 밀리면 그렇죠. 밀리면 매도하는 걸로 조금 덜 먹지만 아무튼 뭔가 확실하게 밀릴 때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안 밀렸잖아요. 20주선 뚫을 모양이니까 20주선에서 밀리면 예,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LNF. SK이노베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렇죠. 이것도 지금 까만색 전환선이 하락하고 있고 그 아래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세입니다. 하락세고 월봉상 하락세고 그래서 저 이것도 매수 추천은 안 합니다. 주봉상도 이거는 LNF보다 더 안 좋네요. 주봉상도 전환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고 주가도 아래에 있어요. 하락세예요. 이미 지금 사실 반등 목표치가 사실 그래서 구름대 아래에 있어서 하락세인데 반등 목표치가 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선 다 통과했고 사실 쌍봉 찍고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선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음, 손절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파동을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파동일 가망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동. 월봉부터 보시죠. 월봉을 보니까 이게 그렇죠. A, B, C입니다. 그러니까 C파동이잖아요. 그래서 C파동은 하락의 막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게 매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죠. 주봉은 그렇죠. A, B, 이게 C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에, 좀 C파동인데 이게 조금 파동이 C파동이 좀 헤아리기가 힘들게 됐네요. 이걸 C로 보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은 원래는 어, 그 5일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 여기로 세야 돼요. 여기로 세야 되고 이렇게 세야 되고 세면 이렇게 세면 됩니다. 1, 2, 3, 4, 5. 지금 C가 5파동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세면 됩니다. 삼성 SDI 보면 정확히 세지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좀 잘 안 세지는 면이 있어요. C의 5라서 이게 마지막 하락 파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바닥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이거를 사실 손절 라인으로 잡긴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 손절을 했더라도 이게 회복이 되면 이게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지금까지 물려서 참으신 분들이 여기서 손절하고 털면 후에 막급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봉도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손절했어야 될 분은 이미 손절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가 안내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5일선이나 11선 깨면 손절하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21선이 깨져가지고 손절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지금은 늦었어요. 또 늦은 감이 있고 늦었어도 뭐 일부라도 연습 삼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보고 이제 결정할 일이지만 이게 쌍바닥을 찍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죠. 스토캐스틱 한번 보겠습니다. 제 월봉상 지금 스토캐스틱 바닥권에 있고 장기도 아직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하락세고 주봉상도 하락세고 일봉상도 지금 거의 뭐 완전히 하락세네요. 그래서 일단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관리를 하고 이게 그렇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고 있네요. LNF랑은 약간 틀리잖아요. 근데 뭐 LNF도 같은 2차 전지 주고 보면 결국은 이렇게 다시 팔 겁니다. 지금 장세에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뜨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살려둘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애들도 팔 거고 일단은 손절 라인은 지났거든요. 제가 제시한 건 아마 5일선을 몸통으로 깨거나 아니면 뭐 11선 깨면 파는 걸로 했을 거예요. 21선 깨면 또 파는 걸로 또 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일단 손절은 들어갔어야 되고 어느 정도 손절이 들어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게 쌍바닥 찍는지 확인해서 그거 찍고 돌아설 때 또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이게 바닥을 뚫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은 해야 됩니다. 손절은 하시고 이게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갈 때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뭐 주봉으로 보면 20주선 회복하면 그때 사면 됩니다. 20주선 회복 못했잖아요. 손절하시고 20주선 회복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 아래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인데 양봉이 나왔는데 어차피 하락세입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주봉도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서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세. 하락세인데 다른 거랑 다르게 일단 구름대까지 반등했네요. 그래서 구름대를 뚫고 갈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일단 전환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혼자만 갈 수는 없어요. 다른 애들이 떨어지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친구랑 멀리 떨어져서 혼자 갈 수는 없다. 얘만 특별한 주식은 아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주가가 강한 면모가 있는 게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 물량이 없어요.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패대기를 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따 보시면 알아요. 하락 중이고 이거 뭐 당연히 A, B, C로 하락 중입니다. A, B, C, C파동이에요. C파동인데 여기서부터 세는 게 편해요. 1 아니면 뭐 이걸 2로 쳐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세면 어쨌든 2, 3,
4, 5. 아무튼 C의 5파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근데 이게 워낙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주식 중에 그렇죠. 거래소에 있는 배터리 3사 중에 제일 비싼 주식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 일봉상 보면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61선까지 다 갔었잖아요. 이게 61선 계속 61선 밀렸는데 61선을 돌파하면 사실은 지금 팔았다가 지금 이미 11선 이탈했잖아요. 이거는 매도해야 돼요. 손절해야 되고 손절했다가 이거 다시 61선 돌파하면 그때 사도 됩니다. 5일선에 올라서거나. 왜냐하면 이게 혼자만 갈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떨어지는데 자기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월 스토캐스틱 바닥 헤매고 있고. 그렇죠. 이게, 주봉은 스토캐스틱이 살아났네요. 살아나서, 고점은 낮아졌는데, 뭔가 좀 약간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일봉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조정받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21선 이탈할 때 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락세 있는 종목들을 일단 판 다음에, 반등했으면 일단 기준을 정해놓고 판 다음에 다시 이제 돌파하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지금 봐요. 외국인이 이거를 패대기를 못 쳐요. 왜냐하면 얘는 물량이 없어요. 이거 사는 거는 아마 이유가 패대기 치려고 사는 걸 거예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물량이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거는 물량이 없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랑 좀 강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봉 볼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안 파셨으니까 21선 이탈하면 팔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다시 또 5일선 회복하거나 아니면 60일선 회복하면 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되니까 손절 가격 이상까지 좀 올려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팔았으면 좋기도 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얘도 아직 20주선 돌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판 다음에 20주선 돌파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어, 이건 중기 투자자로서의 얘기입니다. 중기 투자자란 뭐냐면 상승 추세가 확인된 종목만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락 추세 종목에는 저는 매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쌍바닥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하더라도 쌍바닥이 확인되는지 그거는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 투자자의 책임이죠. 이 정도로 세 종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